원힛, 원식! 국가전략부대 잠수함사령부 소속 도상한창호함에서 여군 최초로 근무하고 있는 대위 이효진입니다. 100번 자망하면 100번 부상한다. 안모함에서 여군 최초로 근무하고 있는 하사 김다희입니다. 아니 저희가 아는 그 군복하고 색깔이 조금 이게 좀 다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잠수함 승조원 그리고 수상함 승조원들만 입는 함상복이라고 하는. 함상복. 예. 약간 함에서 다르다. 입는 옷. 예, 맞습니다. 배 이름이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도산 안청어함, 안무함. 요게 이제 두 분이 타시는 잠수함의 그 이름이죠.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이제 그 잠수함의 별명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수중 비밀병기다. 예, 우리 그리고 바닷속의 핵주먹이다. 네. 이게 사실 그만큼 굉장히 좀 위력적인 그렇죠, 예, 그런 그렇죠. 무기이기도 한데 잠수함의 그 주력 병기 아니면 이제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전쟁 상황 속에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닷속에서는 서로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소리뿐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소리는 최소화하고 외부의 소리는 최대한 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 사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올 1월입니다. 우리 해군에서 탄생한 최초의 여군 잠수함 승조원이시고요. 우리 바다에 잠수함이 도입된 지 31년 만이라고 하네요.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4번째로 여군 잠수함 승조원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유. 야, 이게 올 1월에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일단 저 우리 두 분은 사실 효진 대위님이 이제 해군 4년 차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희 하사님이 3년 차신데 두 분은 좀 언제부터 이게 잠수함의 어떤 그 승조원의 꿈을 꾸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해군사관학교 1학년 때부터 잠수함 승조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근데 이제 그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가서 실제로 미국 여군 승조원들을 보니까 더욱더 가고 싶은 마음이 굳건해졌고 그래서 이번에 공고가 나왔을 때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군대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 훈련소에서 잠수함 사령부 홍보를 이제 봤습니다.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남군만 뽑는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여군을 뽑는다면 무조건 지원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네. 예, 무조건 내가 지원을 해서 여군 최초로 잠수함 승조원이 돼야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제 왜 우리 바다에 잠수함이 도입된 지 31년 만에야 우리 그 여군 잠수함 승조원이 선발하게 됐는지 요걸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잠수함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네. 조금 작고 빠르게 작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톤수가 1,800톤 정도로 1,800톤이요. 예, 맞습니다. 네. 1,800톤 정도로 좀 작은 편이어서 여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승조할 그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설계한 기술로 3,000톤급이 나와서 This is how it's gonna be. This is what you think of me. It's going 여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승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공간도 더 생기고. 예, 맞습니다. I'll be the last man standing here. I'm not going anywhere. It's going down like I told you. I'll be the last man standing here. 저희가 타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에는 수직 발사관이 있죠. 있으면서 예. 이제 SLBM 그렇죠.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예, 있습니다. 맞아요. 언제 이제 저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맞습니다. 발사관 발사관이 열리는 거죠. 저 이제 물 속에서 나와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네. 나오는. 말 그대로 이제 저 진짜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것도 사실 뭐 엄청난 기술이죠. 뭐 최근에 그 발표가 됐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세계 5위. 네네. 예, 얼마 전까지 6위였는데 한 단계가 또 올랐어요. 말 그대로 이 잠수함의 생명은 이 자망 기술, 기간, 그 다음에 얼마나 소음이 없이 그렇죠. 예, 조용히 움직일 수 있는가.
이 각국의 사실은 잠수함이나 해상에 있는 해상함에서 소리를 잡아내기 위한 그게 엄청난 세계 각국의 기술 각축전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아니 그 어찌됐든 이게 이제 군 작전상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은 잠수함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해 당직을 씁니다. 항해 당직을 쓰고 50m 잡아? 그 이후 시간에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긴급 자망 훈련 같은 경우는 적이 보일 때 재빠르게 자망을 해서 자기 모습을 은폐하고 숨기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음 훈련을 하면서 그런 걸 구별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서 올해 표적 촉촉.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평상시보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계속 확인을 합니다. 이게 그냥 뭐 생물에서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소리인지를 이거 훈련을 정말 많이 하시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 소리 하나에 막 수중어뢰가 막 발사되고 폭내가 발사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연결된 문, 세상과 잠수함을 연결시켜주는 문인 해치를 닫아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요. 진짜 완전히 단절되는 기분입니다. 그러면 밖에 안 보이니까 이제 그쵸. 낮과 밤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그 예, 낮과 밤은 진짜 어떻게 그거를 시간으로 구별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소등을 합니다. 네, 밤이 되면 좀 소동을 예, 하는. 맞습니다. 홍등을 켭니다. 아 맞아. 영화에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 속에 있다는 거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상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늘 이게 곤두서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잠수함만 있는 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멀리 또 나가게 되면 예, 맞습니다. 타국에 또 잠수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좀 어떻습니까? 잠수함 승조원이 되기 위한 나름의 어떤 그 자격 조건이 좀 있습니까? 예, 그 잠수함 같은 경우는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양성 기간이 다른 교육들보다 조금 깁니다. 깁니까? 네, 그래서 일반 병사들은 지원을 못하고 장교 또는 하사 이상 부사관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약간 그 신체 검사 같은 걸 했을 때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렇죠. 네, 그런 못 버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시고 그리고 폐검사도 이제 아, 폐검사.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 귀 인형, 귀 인형 같은 있는 경우. 것도 또 청음 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기억나는 일들이 잠수함에서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좀 있으신지. 저는 잠수함 특성상 소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서요. 늘 조용히 하고 늘 조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문고리를 딱 놨는데 그 찰컥 소리 때문에 그 격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다 시선 집중이 되는 그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도 예. 조용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긴 습관이 여기에서도 올 때도 문 조용히 닫고 문 조용히 닫고 잠수함이다 보니까 소음에 정말 민감하고. 예 맞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큰 소리가 나면 소음 확인이라는 거를 꼭 해야 됩니다. 그 소음을 들은 사람이 전체 방송을 소음 확인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어디 구역이 어떻게 됐든 그쪽에 가서 모든 사람이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지 아니면 이제 뭐 따로 큰 문제가 생겼으면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니까 모두 다 약간 곤두서 있는 느낌입니다. 요게 좀 그 잠수함을 타게 되면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면 세수라든가 뭐 예를 들면 샤워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잘 가능합니다. 씻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잘 씻습니다. 그런 거 다 돼요? 네, 가능합니다. 안 씻는 사람들은 약간 본인의 의지로 안 씻는 사람들이 있어서 환경은 돼 있다. 네, 내 의지로 씻느냐 안 씻느냐. 예, 맞습니다. 아니 그 혹시 작전을 들어가셔서 이제 잠수함에 가져갈 때 꼭 챙겨가야 되는 거 혹시 있습니까? 멀티비타민 매우 중요하고 네. 이제 햇빛을 못 네, 보니까. 맞습니다. 유산균. 유산균 생활 반경이 좁다 보니 네. 유산균이 약간 필수. 왜냐면 장이.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옷가지들을 약간 그 일수대로 이제 싸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탁기가 따로 없어서 샤워는 할 수 있는데 세탁을 할 수가 없군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는 소음 때문에 네,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안에 TV도 나옵니까? TV는 안 나옵니다. TV는 안 나옵니다. 아 이게 안 돼. 수신이 안 되는 거. 아 그러니까 이제 저기 휴대폰 이런 건 못 쓰겠네요, 그죠? 네,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세상과 생각해 보니까 네, 완전 단절. 외부의 소식을 작전 들어가시면 와 세상과 진짜 완전히 단절이 되는구나, 그죠? 예. 그럼 식사는 어느 분이 해주세요? 당연히 조리장님께서 주리장님 네. 계시고. 잠수함 안에서의 식사는 좀 뭐가 나올지 좀 궁금한데. 저희 일단 유명하게 이제 네. 저희는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요? 네, 기본으로 스테이크가. 네. 뭐 육상하고 다르게 잠수함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쪄서 스테이크를 만듭니다. 아. 근데도 약간 그래도 소스도 잘 만드셔가지고 예. 잠수함 스테이크가 약간 제일 유명하고 전기로 사용을 해서 아 전기로. 예. 혹시 좀 그거 두 분께 여쭤봐도 되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고 뭐 다 각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전이 끝나고 지상으로 나오면 가장 먼저 하시는 거 있어요? 저는 끝나고 올라오면 보통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고 네. 예, 샤워를 합니다. 아, 남편이 딱 안아주면서 약간 지하 주차장 냄새가 난다. 남편. 남편. 지하 주차장 냄새가 난다고. 네, 그래가지고 아 남편께서 네, 맞아요. 아, 습도가 좀 높다 보니 네. 아 우리 그 김하사님은요? 저는 일단 숨을 이제 크게 들이마십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자연적인 공기가 좀 느낌이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 공기는 좀 어때요? 공기가 아무래도 화학적인 이제 공기다 보니까 네. 이제 CO2 농도도 조금 높고 네. 아니 그 혹시 잠수함 안에서만 승조원분들끼리 있는 그런 문화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은 수염 기르기 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뭐예요? 저희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작전 임무를 할 때는 물을 아예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씻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샤워를 그때는 할 수 없어요. 예, 할 수 없을 때는 수염을 기르는데 서로 이제 누가 더 많이 기르냐 수염 기르기 대회를 해서 누가 더 멋있게 예, 멋있게 기르나. 많이 수염을 기르는지 원칙적으로 뭔가 이렇게 작전 상황이라든가 뭐 그럴 때는 사실 그런 소리조차도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게 음파 소나나 뭐 이런 거 뭐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또 탐지가 될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아,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네요. 아니 진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수염을 영화에서 기르는구나. 아니 근데 이게 저기 김다희 하사님 사남매가 다 해군이세요? 예 맞습니다. 와. 해군 집안이시네요. 언니 2명이랑 그리고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이야, 근데 사남매가 다 해군이시고 예 맞습니다. 형부 2명도 해군이시고 예 맞습니다. 이야. 남자친구도 해군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런지 가족들끼리 모이면은 네. 이제 조금 군대의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밥을 먹을 때 이제 첫째 언니부터 둘째 언니까지 막내 숟가락 안 넣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예, 저희가 이제 밥 먹으면서 한 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한 잔씩 하게 되면은 막내가 이제 일어나서 자,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만들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한 말씀 듣겠다 좀 채워달라고 식순에 따라서. 네, 진짜 식순에 따라서. 표식은 합니다. 유대인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님 말고 또 뭐 해군이시거나. 저는 이제 부부 군인으로 남편이 군인입니다. 아, 군인이세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늘상 또 한편으로는 나가실 때 걱정도 그렇죠, 되고 그렇죠.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남편이 딱 나갈 때 전화하면서 이제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연락하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고 가라.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와.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만에 하나 뭔가 또 한편은 이제 가벼운 농담처럼 그렇죠,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네. 뭐. 그래서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줬어요. 우리나라 잠수함 안전하다. 절대 그런 일 없다. 걱정하지 마라. 난 돌아온다. 난 돌아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 요만큼도 하지 예, 말아라. 맞습니다. 김하사님 혹시 저 아무래도 기간부다 보니까 이제 몸에 잠수함 냄새도 배길 뿐더러 그리고 기름 냄새가 조금 배깁니다. 예, 그래서 집에 이렇게 가면은 조금 냄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엄마 이렇게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하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추석 나갈 때도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 내가 나가서 작전을 임무 수행하다가 잘못돼도 울지 마라. 자랑스럽게 여겨라. 이렇게
그 수상 항해를 할 때 저는 함교탑 그러니까 바깥에서 씁니다. 완전 오픈된 공간에서 그 잠수함이 약간 물살을 가르면서 가는 걸 보면은 진짜 너무 이쁩니다. 이런 바다를 우리가 수호하다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군 승조원으로서 남다른 또 각오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군 최초 여군 잠수함 함장으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우리 김하사님은요? 저는 여군 최초로 잠수함 사령부의 주임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부사관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잠수함 사령부의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잠수함 사령부의 어머니가 되고 싶으시다는 김하사님. 좋습니다. 가장 깊은 곳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한 곳에서 나라를 수호하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